안녕하세요.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항공권 예약하시고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3, 4일 이내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항공권 예약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공사에서는 그 위약금, 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많은 내용들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항공사들이 원만하게 주느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소송을 뭐 변호사한테 맡긴다던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 그런 소장을 하나 샘플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온라인 통신 판매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그 항공권을 7일 이내에 취소를 할 때, 즉 청약 철회를 할 때 항공사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소장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소장을 한번 보시면요. 원고는 뭐 제 이름을 하고요. 주소를 쓰시고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쓰십니다. 피고를 쓰실 때는요, 피고 이름을 쓰시고 그 옆에 법인 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셔서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법인 등록번호는 인터넷 등기소 가셔가지고 이 주식회사를 검색해서 그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웬만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주소를 쓰시고 대표이사 홍길동, 뭐 가칭으로 홍길동이라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피고란에 대표이사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고 옆에 쓰여 있는 게 당사자가 되는 거고 주식회사니까 어떤 인적인 사람이 직접 대신 일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를 칸을 띄우고 다른 칸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등 청구해소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해소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청구 취지는 내가 이 사건 소로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인데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 여기서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나한테 징수해간 수수료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및 이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하시면 충분해요. 이게 15%에서 더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12%입니다. 유의하시고요. 이항에다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즉 항공사가 부담한다. 사항에다가는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금전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취지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인데요.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청구 취지에서 구하는 바를 어떤 법적인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뭐 대략 빨리 쓴 거라서요. 한번 보시죠. 사건의 경위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겨울에 괌 여행 잘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괌 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가번 여기서 법적인 문서를 쓸 때 항목은요, 숫자를 쓰시고 그 다음엔 가나다라 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제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방괄호가 들어가서 1, 2, 3, 4, 그 다음에는 다시 방괄호 가나다라 순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 밑에까지 쓰실 필요는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통신 판매업자인 피고 땡땡항공 땡땡에어는 어디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항공운수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인터넷상으로 항공권을 판매한다 하는 통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어디서 나오는, 그럼 통신 판매업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전자상거래법에 나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전자상거래법을 보시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풀네임이죠. 전체 이름인데요. 요즘에는 옆에다가 이제 전자상거래법 해서 약칭을 기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칭을 따로 이제 두지를 않다 보니까
법안 발의를 할 때 약칭을 따로 얘기 안 하니까 편한 대로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옛날에는 자배법 이렇게 불렀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여기 있죠. 그런데 이게 각종 그 책에서는 예전에는 자배법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근데 실제로 약칭은 자동차 손배법이라고 기재해주면 더 정확한 거죠. 전자상거래도요. 전자상거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길지 않습니까? 이걸 짧게 할 때는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여기 약칭 자체가 쓰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통신 판매업자는 통신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통신 판매는 뭐냐? 우편, 전기통신 이것에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거를 통신 판매라고 하고, 통신 판매업자라는 사람은 통신 판매를 업으로 하면 통신 판매업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통신판매업자 등록했는지 여부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를 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갑 제1호증은 뭐냐?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통신판매업자 등록했다라는 내용을 스크린 캡처를 뜨셔가지고 갑제 1호증으로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구매. 원고는 2020년 1월 1일에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원고와 원고 배우자 및 자녀 총 4명의 인천에서 괌까지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좌석 지정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와서 갑제 2호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200만 원을 땡땡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제한 내역 자체를 뭐 예를 들면은 카드 회사 들어가서 결제 내역 확인하셔 가지고 갑제 3호증으로 첨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청약 처리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의 그냥 뭐 변심입니다 이걸 떠나서요, 상세한 내용을 써주면 취소할 만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괌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숙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숙소가 계약 해지되면서 당연히 항공권도 바로 해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취소해야 됐는지를 간략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는 전자상거래법 규정 자체를 악용하는 건 아닌지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걸 밝혀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서 바로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항공권을 예약한 거를 취소하거나 혹은 청약 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에서는요, 취소 수수료 징구하는데 동의하시죠? 라고 항상 동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무조건 동의해야만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전화를 하십시오. 항공사마다요, 대표번호 혹은 그 고객 상담을 위한 대표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전화를 하시면서 녹취를 하세요. 제가 1월 1일 날 예약을 했는데 1월 5일인 오늘 청약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시고요. 통화 녹음도 하시고 통화한 내역도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뭐라고 보통은 얘기하느냐?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님께 사전에 그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만 원 정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라고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불을 적게 하더라. 예를 들면 5일날 했는데
7일에 결제 대금 중에 얼마를 공제하고 얼마밖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적어주는 거죠. 실제로 항공사들은 취소 수수료 무조건 부과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말했던 3단 논법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자상거래법 규정은 17조 1항을 보면요. 항공권 구입의사 밝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처리 의사 밝히면 대금 전액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거를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그죠? 통신 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기간 동안, 그죠? 계약에 관한 서면 받은 날부터 7일, 그죠? 혹은 재화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졌을 때는 공급받거나 공급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아무튼 7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청약 철회를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8조 제2항에 나와 있네요. 그죠? 17조에서는 청약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약 철회를 의사를 전달받은 통신 판매업자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약 철회 의사는 1월 5일 날 예약센터에 잘 전달됐고요. 만약에 나는 받은 바 없습니다 라고 다툰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피고는 왜 나에게 대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걸까요? 첫 번째, 법령을 위반했죠. 불법 행위기엔 손해배상 의무. 왜 그러냐? 웬만한 항공사에 다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봐 주세요. 전자상거래법 보면 저한테 수수료를 물리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항공권 수수료를 물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법무팀이 있다고요, 회사에. 근데 변호사들이 그걸 검토했는데 모를 리는 없어요. 하급심 판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전액 환불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매뉴얼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본사랑 법무팀에 확인 한 번 더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거 잘 알면서도 저한테 취소 수수료가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저한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피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그리고 전문 지식 갖고 있고요. 이 전자상거래법 존재도 알고 있고 규정 취지도 잘 알고 있을 거면서 본인이 일단 고객 돈을 징구했다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카드 매출 채권의 일부만 취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 입었고 그걸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준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간략하게 가항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원고한테 금 얼마를 떼먹고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반환해야 됩니다. 라고 적어준 겁니다. 금지사항. 자, 이건 제가 그냥 부수적으로 달아본 내용인데요.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21조 1항 제1호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법제처에서 전자상거래법 치시면 이 조문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소송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탑승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한 40일 정도는 남아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서는 거의 1년 정도 남아 있는 항공권을 한 게 됐네요. 자, 이건 조금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날짜를 2020년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소송이 유효하게 성립을 하려면요. 탑승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0일 정도. 하급심 판례에서 그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 판례가 절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존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40일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징수한 수수료 얼마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에게 얼마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한테 금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정도로 청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땡땡 지방법원 기중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를 하시느냐?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세요. 왜 그러냐? 금전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해는 어디서 입었느냐? 손해 발생지 자체가 관할이 있거든요.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피고가 뭐 서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 관할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상세한 소장은 그 적절한 방법으로 제 홈페이지나 혹은 링크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 환불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샘플 소장을 뭐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어 가지고요.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제가 오늘 그 주말에 잠깐 일하러 나왔다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사안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통신 판매업자라야 되는 거고요. 통신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요. 항공권 자체도 충분하게 탑승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 외에도 각각의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알려드린 일반론만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긴 시간이 소모되는 게 바로 소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소모해서 내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